네, 이제 6강 모래톱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박스 볼게요.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해서 부당한 권력의 행포에 의해 땅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는 섬 사람들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이 민중의 처절한 저항을 그리고 있다.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농촌소설, 성격은 사실적 저항적, 현실 고발적, 그리고 시간은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 그리고 공간은 낙동강 하류의 조마의 섬,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는 소외지대 인간의 비극적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시간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조마의 섬. 이 조마의 섬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에 또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땅을 이렇게 회사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일본의 국유지로 강제로 편입을 시켜버린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 하면 나라국, 그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이 나라는 일본 얘기하는 거고 소유. 그래서 일본의 소유로 강제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이 조마이 섬을.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또 그런 시련을 한번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유력자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힘력자에 있을 유자, 힘이 있다. 그러니까 권력자랑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엉터리 둑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뭐 댐이라던가 뚝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못 지으면은 그 주변에서 뭐 홍수가 난다거나 뭐 숲도 이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엉터리로 지었으니까 막 나중에 홍수가 막 심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섬이 수몰이 돼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뚝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어제 있었던 이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엉터리 둑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 비가 사흘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이 실하지도 않은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터져버리면은 섬이 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갈바세 영감, 여기에서 굉장히 또 정의로운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인데요. 설득을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뚝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뚝을 왜 파헤쳤느냐,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뚝을 파헤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력자의 행포에 대한 저항, 이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갈바스 영감이 이 유력자들, 이 청년 두 명에게 너희들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욕심이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정의롭게 맞서서 대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력자 중에 한 명이 이 홍수의 탕류에 휘말려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갈바스 영감이 내가 그랬다라면서 이 경찰서에 자진해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갈등 유형. 이 유력자들에게 이 갈바세 영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권력가,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의 갈등.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갈바세 영감이 주된 인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바세 영감이 건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다며. 이분은 굉장히 또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살아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편지를 보낸 게 가장 알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소설의 화자인 나에 대한 설명. 이 나는 이제 보면은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력자와 영감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해주는 관찰자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의 특징을 잘 적은 이 3번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여기에 등장하는 홍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사람들에게 닥친 극한적인 상황,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 그리고 이 유력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 그리고 유력자들이 이 사람들의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욕심으로 뚝을 지었다가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 닥쳐수절한데 이제 4번에 조마의 섬 사람들의 생존력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그런 이런 저항 의지는 사람들이 이제 뚝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저항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홍수 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존력, 저항 의지는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시들을 이제 보고 푸는 문제인데 이제 요런 시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를 보면은 서정시가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에 주로 등장을 하는 감정, 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윤동주의 별에는 밤. 윤동주 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아 성찰, 반성 이런 키워드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립답니다.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을 쓰고 그걸 덮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뭔가 보기 싫었다던가 부끄러웠다던가 이렇게 유출할 수 있겠죠.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확실해졌죠. 이 화자는 본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부끄러움, 또 슬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홀로, 혼자. 이거는 이제 보면은 홀로를 지금 홀로라고 시적 호용으로 일부러 길게 늘려서 쓴 거죠. 이런 표현법들, 이 작가가 그냥 괜히 심심해서 표현법을 쓰는 게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겠죠. 혼자, 홀로, 뭔가 쓸쓸한 느낌. 그래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이것도 홀로랑 허공이랑 비슷하죠.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하다. 단언을 긋고 잠기어간다. 그럼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외로움, 고독함 이런 정서를 찾을 수 있고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운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 여기에서는 이 두 줄까지로만 봤을 때는 창을 내고 밭을 갈고 괭이로 파고 호미로 갈고 약간 자연 친화적인 태도, 약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 짧으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뭔가 슬픈 느낌. 우리도 저 흐르는 물과 같다, 비슷하다. 자기들의 이 감정이 약간 좀 슬픈 느낌이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슬픔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5번.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며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금자나도 인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밤.
이 깜깜한 밤 속에서도 폭포는 어떻게 한대요? 소리를 내는데 그게 또 곧대요. 그럼 여기선 지금 긍정적인 의미.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여기에서는 곧다. 이 밤, 이 시련이 가득한 밤 속에서도 폭포는 소리를 뭐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곧게 뻗어나간다. 그런 이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태도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광과 가장 비슷한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